문화체육관광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단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계획도 발표가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최노석 부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세월호 사고 여파로요. 관광업계 침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그 모든 경기가 예. 그 심리적 요인은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관광이 심합니다. 예. 사실 세월호 사태 하나로 저희 관광 수요가 올스톱 상태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수학여행 하나 중단을 했는데 예. 그 여파로 뭐 기업 연수, 공무원 출장, 예. 개인 모임 이런 다 깡그리 다 그냥 그렇죠. 차지하는 분위기. 예. 그렇게 가다 보니까 5월이 본래 관광 성수기거든요. 예. 네. 그렇죠. 관광 성수기가 완전히 그냥 축제들도 많이 축제도 취소가 다 됐죠. 없어지고요. 그렇죠. 예. 예.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취소되는 바람에 사실 관광업체 도산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저희들이 저희 관광협회 중앙회가 지역관광협회하고 업종을협회하고 인들을 해서 전국에 저희들이 우선 피해 조사를 해봤더니 네. 영업 중에서도 국내 영업, 국내만 다니는 국내 네. 영업이 있습니다. 거기만 135만 명이 예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액이 553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런데 아직도 그 통계 잡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뭐 숙박이나 식당이나 연관되는 산업까지 피해를 한다면 뭐 2, 3천억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셨듯이 또 가정의 달 5월에 네. 워낙 관광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신 뭐 식당이나 주변의 숙박업소들도 매출이 많이 감소했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관광 산업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이제 관광 생태계라고 그렇게 네. 이름을 네네. 붙여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학여행이 하나 취소가 되면은 그 학생들 싣고 갈 수송 그렇죠. 수단이 올스톱이 되고 예. 그럼 그들이 묵으려고 했던 숙박 시설도 그다음 그렇고. 음식점, 예. 기념품점 예. 이게 그냥 그리고 관광지까지 계속 이렇게 서클을 순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무너지면 연쇄해서 다른 것들이 그냥 무너지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 업계 전체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단체 여행객이 많이 가는 곳이 강원도하고 제주도인데 네. 그쪽이 아주 심하죠. 예를 들자면 예약을 뭐 수학여행객들이 온다고 해서 한 뭐 300명, 250명 이렇게 식당을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다 식자들 다 사서 해놨죠. 근데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주인들은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한 게 예. 수학여행 때문에 전세버스 업계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잘 알다시피 전세버스는 한 회사가 있지만 사실 버스 한 대씩이 다 지입제로 해서 예. 사장이 다 다르거든요. 주인이 다 그렇죠.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 버스를 살려고 하면 그냥 현금을 다 줘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월부로 할부를 그렇죠. 하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이번 사태로 손님 없다 보니까 할부 값을 아. 이제 몇 고 낼 수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좀 심한 얘기입니다만 일부 버스 좀 과격한 버스 그 사장들은 뭐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버스 몰고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만큼 크다는 예, 얘기죠. 일개 버스당 업체당 한 전세 업계는 한 억대를 봐야 될 겁니다. 그 네. 정도로 많은 피해가 이 생겼습니다. 관광업이요, 말 그대로 지역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 융자 지원책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네, 주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긴급하게 자금을 용자를 주셨습니다. 예. 지난 9일날 그 청와대에서 열렸던 긴급 민생 대책회의에 예, 예. 제가 참석을 해서 예.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150억을 정도에서 책정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보고가 되길래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좀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좀 보듬으려는
그런데 그런 정성이 좀 미흡해 보인다. 그러니까 좀 대폭 좀 증액을 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주 500억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겠습니다. 150억에서 5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업체, 관광업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 뭐 여행을 비롯해서 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뭐 관광식당, 그리고 이 시내 순환버스업이라고 하는 그 서울시내 어떤 시티 투어 버스 같은 예. 네. 예. 그리고 휴양 콘도미움 이런데 한 20여 개 업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번 자금은 긴급하기 때문에 예. 우리 운영 자금을 주자 이래서 2년을 거치하고 2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이자도 아주 처음으로 대폭 내렸습니다. 몇 퍼센트가요? 2.45%를 평소 해왔는데 네. 굉장히 저리.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0.45를 떼버리고 그냥 2%로 이렇게 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융자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죠. 네,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존 것은 이제 관광진흥법상에 이제 관광업체들에게 그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1년에 봄과 가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줍니다. 네. 그런데 지난 기존 정기적인 것과 비교하면은 먼저 대출 금리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기존 것은 지금도 이번 6월 지난 1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네. 예. 그것은 그대로 2.45%인데 이번 특별융자는 2%로 네. 대출 금리가 낮아졌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원 대상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동안에 기존 운영 자금에서는 그 휴양 콘도미엄, 그 콘도 같은 거, 예. 콘도미엄, 그다음 휴양림이나 민속촌 같은 전문 휴양업, 예. 그리고 이제 종합 휴양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에버랜드나 이런 곳 같은데, 그리고 관광 유람선업, 예. 한강에 예, 보면 예. 유람선업, 네, 바다도 있거든요. 네. 그런 5개 업종이 운영 자금 지원에서 포함이 안 됐는데 네. 이번에 특별용자는 그걸 포함을 시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융자 신청 한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 전에는 이제 관광기금을 이렇게 할 때는 전에 관광기금을 신청한 사람이 다시 받으려면은 이제 신청해가지고 아직 갚지 못한 금액은 떼고 나머지 액수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특별융자는 그런 거 없이 막 기존 그 아직 다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새로운 액수 속에서 최대 다 얼마까지 주는 거. 지원이 가능합니까? 최대 이제 실제로는 10억까지로 이렇게 네. 했으면 10억 그리고 5억에서 10억까지 했는데 원체 신청하는 곳이 많아서 예. 아마 절반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특별 융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2일 공고가 네. 됐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고 즉시 지금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청와대에 가서 회의할 때도 예.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려면 지금 목이 타고 그다음 배가 고플 이때 바로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금요일 회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어. 이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예. 신청을 하라. 네. 이렇게 아주 빠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신청 접수를 했죠. 각 업체 쪽에다 연락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저희 관광협회 중앙회로 들어온 것만 해도 예. 252업체에 예. 622억 원이 이제 신청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전체 500억 중에서 200억만 저희들이 이제 그 분배를 하도록 그렇게 됐고 네, 네. 나머지 300억은 이제 영업협회라든지 콘도미니엄 협회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호텔협회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신청 계속 받고 있고 예. 상당히 신청 액수가 늘어나지 않겠냐. 아직 이달 말까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선 관광협회 중앙의 경우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1차 사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67억하고 그다음 마이스 쪽하고 해서 72억을 1차 다 배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제 2차분 67억 다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거기 나가게 되고 예. 마지막은 이제 아직 업종별로 혹시 다
지급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저희 중앙에서 네. 그걸 가지고 이달 말까지 이제 마감을 해서 예. 내달 초 다음 6월 첫째 화요일에 회의를 해서 다 전액 다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또 네. 궁금한 게요. 이게 말 그대로요. 그 관광지, 주요 관광지의 뭐 숙박업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그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텐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우선순위라는 건 없습니다. 네. 지원되는 순서대로. 네. 네, 순서대로. 빨리 신청하는 게 네, 중요해요. 빨리 신청이 중요하죠. 순서대로 각 저희들 관광 분야마다 네. 업종마다 이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협회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알렸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신청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쇠사슬처럼 연결돼서 정말 관광업계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는 그럼요.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실제로 융자 받는 분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반응이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비 같은 거.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어려워지는 데다가 지금 관광급이 사실 그 일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네. 상당히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네네. 어느 때보다 어려웠는데다 세로 사건까지 이렇게 터지니까 사실 여행업 경우는 직원을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 상태에 그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예. 우선 직원들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겠다. 내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반응이 주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론 이 돈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주시는 이 돈은 말하자면 하나의 마중물처럼 해서 이 물이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나면 우리 업계 스스로 그렇죠. 일어서서 예. 나머지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한 3개월만 버티면 3개월 후부터는 지금 현재 지표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관광 지표가. 그러면 3개월 후부터는 스스로 이게 또 이겨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방송을 보시면서 야 이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네. 저도 빨리 서둘러야겠다. 신청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네, 분명히 계실 계실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라고 하셨는데요. 네. 신청 절차라든지 필요 서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각 업종별 협회의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예. 저희 관광협회 중앙회 홈페이지 오시면 이제 예. 융자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융자 신청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관광사업 등록증 4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사업자가 아닌지 모르니까 예.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과연 운영자금이 어디다 쓸 것인지 소요 내역서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 이제 작년도의 결산서 혹은 예. 그 표준 재무제표 증명 같은 것이 붙어야만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회를 그렇죠, 구성합니다. 그렇죠. 예. 네. 심사위원회를 이제 저희 광역회 중앙의 경우는 3사람을 구성하는데 네. 전문가 바깥에 있는 전문가 2분하고 저희 안에 있는 사람하고 3명이서 심사가 쭉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전달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재검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야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사가 끝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심사가 돼서 말하자면 수혜 대상자가 되었다고 홈페이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 공고증을 복사해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받아주고 갈 수 있는 거죠. 자, 특별 융자 신청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홈페이지라든지요, 각종 그 협회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서를 다운로드 예. 받아서 예. 바로 제출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서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예.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그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1차 신청자에게 기금을 다 줘버려 나면 다음에 올 사람이 받지 못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요 예측이 되지 않아서 저희 중앙의 경우는 3차례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1차 3분의 1, 네. 200억에 3분의 1이죠. 2차 3분의 1, 3차 이제 마지막에 3분의 1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2차까지 오늘 하고 나면 이제 예. 나머지 이제 60몇 억이 남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다른 업종에 조금 이제 업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신청을 하는 차이가 있으면 그거 좀 나눠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머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정부가 우리 관광객 어려울 때마다 이런 특별 융자를 좀 여러 차례 해줬습니다. 네. 2006년부터 시작을 해보면 한 7차례 했는데
대부분 정부가 융자를 100억을 했거나 200억을 했을 때 그 실제 소진되는 게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80%까지 네. 이렇게 100%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이번에는 아마 100%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자, 관광기금 융자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은행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리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밖에 또 대출자들의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대출자들 유리한 조건만 예. 대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면 이제 그 이자가 예. 싼 것이고 예. 이번에는 좀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네. 지금 피해를 봤는데 예, 그 예. 일일이 자기들도 본인들도 이게 다 계산을 좀 못하고 있는 예.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엔 좀 어느 때보다 심사가 조금 너그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하반기에 관광기금 융자 얘기를 또 같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죠. 예, 하반기 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풀리는 그런 예, 상황이죠. 예. 관광기금은 관광진흥법 상에 관광업종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관광시설 투자, 네. 투자가 막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호텔을 짓는다 하거든요. 그럼 1,000억씩 이렇게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를 본인이 다 못한 게 정부가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죠. 그리고 고용 창출, 막 이런 것을 해서 이제 1년에 두 차례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관광진흥융자는 지난 26일부터 시작해서 6월 13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설 자금은 그 주관은행이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예. 그래서 산업은행하고 그다음 15군데 융자 취급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이나 지점에 가서 접수를 하니까 그 접수를 해가지고 그 접수증을 가지고 네. 저희 관광협회 중앙이나 업종을협회 혹은 지역관광협회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 됩니다. 발표는 제1차 융자 심사자들 발표는 7월 17일 하게 되고요. 예. 그 발표된 사람은 올 9월 19일까지 음. 언제든지 관광기금을 대출에 받아갈 수 예. 있습니다. 네, 관광기금 융자도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 융자 시부터 달라지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하반기에 달라지는 점은 이번 융자에 좀 달라지는 게 한 3가지 정도로 있는데 네. 예. 그동안에 그 거치 기간 예. 그리고 상한 기간이 전에는 일반 그 소형 호텔이나 일반 숙박급은 5년 거치 5년 상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년 거치 7년 상한으로 이렇게 네. 대출이 늘어졌고요. 그다음 복합 리조트나 혹은 복합 마이스지구 같은 1,000억 이상의 대규모가 투자되는 그런 시설에는 전에는 5년 거치 4년 거치 5년 상한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5년 거치 8년 상한으로 상당히 좀 많이 기간 늘려졌죠. 그렇네요. 예. 예. 그리고 융자 한도액도 전에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나 관광특구 같은 데에 사업을 신축하거나 정축할 자금이 최대 150억이었는데 이번에 200억까지 액수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난 40여일 동안 관광업계 정말 그 울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충일 그리고 지자체 선거 이렇게 좀 연휴가 좀 길 것 같은데 앞으로의 관광 전망 끝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정말 이번 5월은 저희 관광시에서는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6월은 마침 임시 휴일도 있고 선거를 통해서 또 연휴가 이렇게 징임달 연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렇죠. 좀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다른 놀이를 간다는 게 왠지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기대만큼 그렇게 활기를 띠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 지금 현재 지표를 보면 상당히 호전되는 게 6월 징검다리 휴가 5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보면 정부의 리조트 유명 호텔들은 예약이 이미 다 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관광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최노석 부회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